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과 쇄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에 참여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 청소년들이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안중근 의사 위패와 영정이 모셔진 장흥해동사 역사문화자원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관 1년을 맞은 전남 도립미술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과 쇄신을 실천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국회의원이 공천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한 위원은 공관위원장인 정병석 전 전남대 총장 1명뿐입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천심사를 위한다며 나머지 위원 명단은 비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현역 국회의원을 단 1명도 포함하지 않은 공관위원 전원의 이름과 경력을 모두 공개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거 숨기는 게 더 이상하는 모양인 것 같아서 저희는 밀실 갖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시스템 공천을 전제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공관위원이 되시더라도 이제 공정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투명한 공천을 위한 만큼 공개하지 못할 이유 역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이후 민주당은 안팎에서 정치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요구받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세가 가장 강한 전남은 공천을 담당할 공관위 구성부터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요구한 외부 인사, 여성, 청년의 비율은 초과 달성했지만 그뿐. 비공개된 민주당 전남도당의 공관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초선 5명이 포함돼 공천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공관위 참여는 지역 정치인들의 계파 따지기와 줄 세우기 등의 뒷말이 불가피합니다. 공관위원장 역시 과거 전남대 총장 시절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와 권고를 받는 등 민주화 인권의식에 대한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속하거든요. 국회의원들 밑으로 줄 세우는 지방의원들을 만들려는 게 공관위 심사라든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나 지방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부인하기 어려운 전남. 자타공인 민주당의 뿌리인 만큼 정치개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을 책임질 기구 구성부터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시장 군수 선거에 오늘까지 92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장 선거에 11명이 나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진도군이 8명, 여수시가 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2명, 정의당과 자유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제조업체 경영난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식품 분야 838개 유통 전문 판매 업체 가운데 다른 시도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품 제조업체와 연결하는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유통 전문 판매 업체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도장터 입점과 도지사 품질 인증에 참여할 자격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아 청소년들이 연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이달 말에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24시 약국. 환자 상담이 한창인 약국에서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품절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어떻게 재고가 없습니다. 아동용 해열제를 찾는 부모들의 문의 전화에 약사들은 진땀을 뺍니다.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거의 한 1, 2분 정도에 다 품절이 되는 상황이고 소아과 밑에 약국들은 해열제를 구하려고 다른 약국들에도 많이 부탁하고 있고 이처럼 해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건 어린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약품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함께 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지만 일단 학교를 보내는 거고 뭐 열이 잘 안 떨어진다고 하니까 뭐 교차 복용할 수 있게 다른 성분으로 2가지 정도. 소아청소년 확진 사례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20대 미만 광주시 소아청소년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 전체의 30%를 차지할 만큼 확산 속도가 가파릅니다. 어제 하루에만 무려 2,800건에 달하는 소아청소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살에서 11살 소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위험군의 위중증 사망과 소아 청소년의 발생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1세 소아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부는 안전성을 고려해 백신 접종 간격을 8주로 정하고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아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중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장흥 해동사인데요. 최근 해동사에 애국 탐방로가 개설되는 등 역사문화 자원 개발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장흥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해동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사당 안식에는 9시 30분. 대한제국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1955년 10월 27일 날 이곳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딸과 조카로부터 위패와 영정을 넘겨받은 뒤 68년째 추모제를 지내온 장흥 해동사. 비좁고 험했던 진입로는 말끔히 포장됐고 주차장도 조성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역사 문화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추모 역사관과 추모공원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규모를 좀 확장을 시켰습니다. 해동사 저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분양 참배할 수 있도록요. 내년까지 그러한 사업들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3월 26일 오전 10시 15분 장흥 해동사에서는 특별한 추모제가 열립니다. 또 해동사와 탐진강변에서 단지연과 태극연 등 추모연 날리기 행사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개관했던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립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굵직한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인간 7개의 질문이란 부제로 열리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의 리움 미술관 순회전. 이번 작품전은 관람객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43명의 작가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1년 동안 8차례 굵직한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개관 특별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와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시간 등은
전남 출신 거장들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전남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미술사의 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림미술관의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세계 현대 미술과 교류하고자 했던 시도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관람객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네, 또 작품 자체를 직접 보니까 사진으로 본 것하고는 훨씬 다르게. 도림미술관의 규모와 크기가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내가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어요. 도림미술관의 지난 1년 동안의 누적 관람객들만 모두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은 올해도 조르지 루오 전시회 등 9차례의 다양한 작품 전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의 작고 작가라든지 유명한 분들의 회고전 성격의 작품도 있고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연말에는 그 프랑스 작가 조르지 루오의 국제전도 열려서 또 한 번 더 도민들에게 세계 현대 미술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림미술관에는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입장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부족한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의 확충, 단체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개관 1년을 맞은 전남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잠재된 예술 에너지를 깨우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는 제7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목포시 현충공원에서 북한의 서해 지역 도발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 연평 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 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웅을 추모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재환 전 장흥군청 서기관이 장흥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환 장흥군수 예비후보는 군민에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등 행정을 군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흥을 문화의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화에 접어든 장군을 대학 학자금 지원, 자녀 양육수당 지급 등 생산적인 주민복지와 GAP를 통한 스마트팜 시티 조성으로 소득 기반을 구축하여 젊고 활기찬 장을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안군은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해 전남도청 뒤편 오룡산에 편백나무 1,500그루를 심고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룡산에는 공공숲 가꾸기 사업으로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제22회 대한민국 청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출품 조건은 청자 태토와 유약으로 제작해야 하며 청자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표현하고 상품성,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입니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토양 검정을 실시합니다. 토양 검정은 토양의 양분 상태를 파악해 작물에 맞는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것입니다. 완도군은 올해 친환경 농산물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추진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100% 지원과 과수 재배 농가 어린 묘목 지원 등으로 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38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